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OLED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시장이 뭔가 꿈틀꿈틀 하는데 이 반도체 시장과 함께 연말에 그리고 내년에 뭔가 또 전망이 좋은 OLED 시장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OLED 시장은 크게 첫 번째는 OLED란 뭐고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 하나 하고 다음에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또 함께 같이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은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덕산 네오록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녹스 첨단 소재, 세 번째는 두산 솔루스 이름은 바뀌었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씩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고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즐겁고 재밌는 시간인데요. 세 개로 버전이 나눠져 있으니까 세 개 다 꼭꼭 들으시면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가보시죠. 덕산 네오록스, 이녹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 먼저 덕산 네오록스는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용 신규 재료, 또 블랙 PDL이라고 하는데 이 생산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OLED 소재의 강자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QD OLED TV 및 IT용 제품 다변화 등 영향으로 중장기적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목표 가격은 전고점 수준인 7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볼까요? 최근에 주가가 치고 올라오는데요. 내년엔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QD OLED TV 출시 수혜주이다. 목표 가격은 5만원 수준 전고점 잡았습니다. 최근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서 98,000원, 99,000원까지 치고 올라오는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동박, 우리 음극에 사용되는 전기차 동박하고 OLED 소재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양수 겸장입니다. 목표 가격은 12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종목을 우리가 분석하기에 앞서서 과연 OLED는 뭔가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히 OLED가 뭐다 이렇게 이제 두려움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걸 좀 더 하나씩 하나씩 알고 되면 여기에 이런 소재가 사용되고 덕산 네오록스는 이런 소재를 만드는구나. 솔루스 첨단 소재는 OLED에서 또 이런 소재를 생산하는구나. 이해가 훨씬 쉽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공의 깊이만큼 종목을 볼 수 있고 또한 사면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OLED란 뭔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OLED란 말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개념적인부터 하겠습니다. OLED, 오르가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약자입니다. 유기 화합물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자체 발광 현상을 이용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다. LCD는 백라이트라는 것은 판을 이용해서 빛을 반사해서 나오는데 이 OLED는 자체적으로 뭔가가 만나서 빛을 낸다는 거죠. 즉 전공층하고 그다음에 전자가 만나서 빛을 자기들끼리 자체 발광하는 거죠. 그렇죠? LCD와 달리 이러한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단순한 자체 발광색 구조의 특성으로 기존의 LCD 등에서 구현하기 힘든 형태의 구애받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무게도 줄일 수 있고 뭐 안에 있는 소재도 줄일 수 있고 또 오래가고 여러 가지 좋은 특징이 있어요. LCD보다는 OLED를 지금 거의 다 사용하죠. 비싼 건 OLED인데 고급스럽고 이러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OLED가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OLED를 마음먹고 공부를 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다 아는 그 벽이 나오는데 OLED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 구조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딱 보면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픈데 하지만 한 번은 뚫고 나가야 될 그런 공부죠. 그래서 OLED 공부를 좀 한다 그러면 이 어떤 구조를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반복해서 듣고 외우고 듣고 외우고 이런 것들을 몸에 많이 또 입에 많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야만 그 종목이 왜 여기가 문제이고 얘가 왜 이런 새로운 또 소재를 발견 또 생산을 해내는가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해가 훨씬 즉 기초가 튼튼해야 그 다음에 확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OLED 기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OLED의 발광 구조는 전자를 적용하는 캐소드. 그렇죠? 전자는 음극, 캐소드 쪽에서 전자가 나옵니다. 자, 음극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전자. 그렇습니다. 전자를 유기물질에 도달할 수도 운반하는 전자수송층인 ETL. 그렇죠? 이 전자를 운반하는 층이 ETL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만드는 회사도 있겠죠.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에노드, 양극에서는 전공이 나옵니다. 플러스에서는 전공, 이 홀을 또 운반해야 되는 층이 있겠죠. HTL, 그렇죠.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러니까 양극에서는 홀이 나오고 음극에서는 전자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오지 않고 뭔가를 운반해주는 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ETL, HTL 이것들이 만나는 층이 EML입니다. 발광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음극에서 나와서 발생된 전자를 이동층을 통해서 EML에서 만나고 양극에서도 홀, 전공이 이 운반층을 만나서 EML에서 발광층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빛을 발사합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OLED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음극에서 발생하는 이 전자가 움직이는 층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양극에서 발생한 전공이 이 어떤 층으로 구성되었는지 누가 만들고 또 EML 이 발광층은 또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안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세분해서 재단에 들어가면 재미있는 공부가 되는 거죠. 한번 더 세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복잡한 OLED 구조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거나 OLED 구조를 보면 이 그림이 기본 그림입니다. 그렇죠?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OLED 공부는 수박 거달기식입니다. 자, 하나씩 다시 알아보도록 하죠. 캐소드. 영어로 캐소드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극이라 했죠. 음극, 마이너스 음극. 여기서는 뭐가 발생된다고? 여기서는 전자가 발생됩니다. 전자가 발생이 되면 EL이라는 뭐라 그러면 그 수송층을 만나게 되죠. 이 수송층을 통해야만 이 EML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발광층이 되는데 여기에 EIL과 ETL이라는 그 수송층을 걸쳐야 됩니다. 그 수송층을 건너서 EML에 오는데 여기에 또 AETL이라는 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M11 구조인데요. 하나 층을 더 많은데 이것은 발광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층이죠. 그렇죠? 네. 발광 효율을 EML에서 발광을 하는데 이 발광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층을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술이 들어가서 M11 기술에 우리 OLED 기판에 사용되는 층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EML 여기가 발광층입니다. 여기서 만나서 빛을 발행을 하는데 빛은 크게 레드 R, 그린 G, 블루 B, RGB로 되어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이 발광층은 주로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RGB하고 도판트가 만나서 한 층을 이룹니다. 도판트는 어떻게 보면 촉매제 역할을 하죠. 색깔이 이 양극과 음극이 만나서 잘 이렇게 서로 발광을 하도록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드 호스트 두판트, 또 그린 호스트 그린 두판트, 블루 호스트 블루 두판트가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층을 이루고 여기에 프라임층이 각각 붙습니다. 레드 프라임층, 그 다음에 그린 프라임층, 그 다음에 블루 프라임층. 프라임층이라는 게 뭡니까? 프라임층은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색들이 잘 발광할 수 있도록 실제 색깔을 잘 낼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층이라는 거죠. 보호해주는 층.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세트를 이룹니다. 그러면 RGB 호스트하고 레드 RGB 호스트하고 그 다음에 레드 RGB 두판트 층하고 그 다음에 RGB 프라임 층 이 3개 층이 모여서 하나의 발광층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호스트, 두판트, 프라임 이 3개가 바로 레드 R, 레드, 그린, 블루
각각에서 총 9개가 모여가지고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RGB 호스트는 각각의 색의 원판이다. 여기에 두판트는 색이 잘 서로 만나서 빛을 발하도록 촉매제 역할을 한다. 프라임이라는 것은 이것들이 방해되지 않고 잘 서로 만나서 빛을 발해도 보호하는 층이다. 이렇게 개념을 올리시면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ML 층에서 만나서 서로 빛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OLED의 기본 구조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오기 전에 이제 각각의 수송층들을 걸쳐서 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우리가 말하는 덕산 레오룩스는 무엇을 주로 만들고 다음에 두산 솔루션은 또 어떤 것들을 만드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이해도가 쉽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조를 이름 한번 우리가 역할을 생각해보죠. 음극, 캐소드. 음극은 뭘 한다고 그랬죠? 전자를 발생합니다. 음극이 전자를 발생하면 HDL-층을 지나는데 이 HDL-층은 뭐냐? 양극에서 전공을 운반하는 전공 수송층 HDL과 이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덕산 네옥스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음극에서 전자를 발생하면 음극 전자를 잘 이동하게 해주는 게 ETL층이라는 거죠. 일렉트론 트랜스포터 레이어 수송층인데 음극에서 발생하는 전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ETL. 양극에 발생한 전공을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층은 HTL. 예, 이렇게 서로 음극을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ETL이라 부르고 양극에서 전공이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층을 HTL이다. ETL과 HTL 개념을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어디서 만나서 빛을 발하는 EML이라는 층, 발광층이죠. 그렇죠? 에미팅 레이어 약자이다. 발광층이라고 부른다. 발광층에는 레드, 그린, 블루가 있으며 발광층에는 각각 레드, 그린, 블루의 호스트와 촉매 역할을 하는 듀폰트가 사용되고 있다. 듀폰트는 촉매 역할을 하죠. 전자와 전공이 잘 만나서 빛을 발하도록 촉매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 레드, 그린, 블루층을 보호해주는 프라임 레이층이 있다. 세 개의 어떤 소재가 만나는 거죠. 그죠? 호스트, 듀판트, 프라임. 그래서 9개죠. 레드, RGB, 레드, 그린, 블루.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각각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덕산 네오로스는 뭘 만드느냐? 레드 호스트, 레드 프라임, 그린 프라임, 블루 프라임, HTL층 이런 관련된 소재를 납품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주로 발광층에서 레드 쪽, 그린, 블루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EIL. EIL은 어디에 쓰입니까? 음극 전자가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수송층이죠. HTL은 뭡니까? 양극에 있는 전공이 움직이도록 수송하는 층이죠. 그렇죠? 또 음극 자체를 두산 솔루션은 또 만들기도 합니다. OLED 재료 세트에 최근에 사용되는 M11의 신규 전공 방어층 ATL이라는 신규 전공 방어칩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ATL OLED 발광 효율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ATL은 OLED 발광 효율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난 3월 중국 공장을 착공하여 여기에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거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우리 음극에 사용되는 2000년생 동박과 그리고 OLED에서 사용되는 EIL, HTL, 음극, 그 다음에 AETL 이 네 개의 재료를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OLED를 공부하면 UDC라는 회사를 만나는데요. 얘는 레드 도판트, 그린 도판트를 제공하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OLED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세계 1위 업체죠. 일본 회사입니다. 듀퐁, 미국의 유명 듀퐁, 다우 케미칼은 EIL, 레드호스트, 이데이치코사는 블루호스트, 블루도판트, 블루프라 H 등을 주로 양산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OLED 관련 회사들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고 구조를 알아서 그 구조에서 각각 회사가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낸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책상에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OLED 전체 서프라이 체인을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붙여놓고 계속 보시면은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타임으로는 OLED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삼성전자가 추가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중소 OLED, 소형 OLED에 대한 이 투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이 주저주저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싼 OLED를 사용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애플하고 다음에 중국 기업 일부인데 지금 물량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추가로 소형 OLED 투자를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는 게 결론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폴더폰이 국내에서 흥행하고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중소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패널 투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소 OLED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동률 우려 때문이다. 삼성 디스플레이를 거래선으로 둔 디스플레이 장비업계 실적 감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죠? 여기서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그러한 회사들이죠. 그렇죠? 소재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설비 증설의 신중한 모습이다. 시장 상황을 다각도로 지켜본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시장은 중소 OLED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거론을 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는 공급이 부족해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애플도 내년부터는 아이패드와 맥북에 OLED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로 시장에서는 삼성이 소형 OLED 시장에 증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만 폴더블 수급난 원인은 OLED 패널 부족보다는 모듈 생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듈 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증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우세하다는 거죠. 폴더블 생산을 위해 모듈 라인이 풀가동되고 있지만 모듈 라인은 생산 역량이 아무리 풀가동해도 800만에서 900만 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폴더블 OLED는 많이 팔린다 해도 물건 자체가 많지 않은 것도 근본적인 문제이죠. 많이 봐야 1000만 대 이상, 이 정도니까 올해 한 890만 대 정도 생각하는데 이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증설보다는 뭐가 부족해요? 모듈이 부족해요. OLED 폴더블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모듈 라인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달 삼성전자가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수요 대응을 위해 모듈 투자는 적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모듈 라인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OLED 패널 투자보다는 관련된 모듈 라인 투자가 먼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OLED 가운데 스마트용은 이미 생산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OLED 패널이 활용되는 모델은 프리미엄 제품에 국한되어 있어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2019년 OLED 공급 과잉으로 공장 가저동률이 낮아지면서 실적 부진을 겪은 바 있다. 먼저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렉서블 OLED는 600에서 700달러 이상 고가 제품에 탑재 중이다. 반면 리지드, 단순한 경성 OLED는 300에서 400달러 이상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저가에 들어가는 거죠. 특히 중저가까지 진출을 해야 시장이 많이 열린다는 의미이다. 그렇습니다. 13억대 전후인 글로벌 스마트 시장에서 OLED 제품이 약 5억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생각보다 적죠. 네. 고가 스마트 시장은 애플 말고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애플이 올해 1억대에서 내년 2억대를 추가로 늘려 잡아도 물량은 삼성, LG, BOE가 나눠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삼성은 스마트폰 쪽에서 OLED 투자에 나설 이유가 지금은 전혀 없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오버서플라이,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결론은 났습니다. OLED 패널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널 투자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는 당분간 쫄쫄 굶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 대신 기존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모듈, 다음에 소재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OLED 소재 관련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세 종목에 의해서 우리가 브라이트한테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트북과 모니터, 태블릿 PC 등 스마트폰보다 사이즈가 큰 OLED 패널 투자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케이. 20인치 이상 패널은 기존 6세대로 공정할 경우 채산성이 떨어져 8.5세대로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애플이 뛰어들어도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성 디스플레이 A5 공장을 다 채울 수 있는 물량이 확보돼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시점은 2023년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 A5 공장은 아산 탕정에 있는 약 21만 평이 짓고 있는데 여기에 처음에 이제 소형 OLED를 짓냐, QD OLED를 관련된 걸 짓 거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그 과정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A5 공장을 추가로 지을 거냐, 뭘 넣을 거냐 결정이 안 된 거죠. 자, 여기다 이제 소형을 생산하는 OLED를 넣는다 해도 이게 다 차야 추가로 이제 다음에 공장을 짓는 거죠. 보통 우리가 OLED나 이 반도체 공장은 2년이 걸립니다. 6개월 땅 다지기 하고 6개월 건물 짓고 1년 동안 장비 세팅해서 시범 운전하고 2년 수율을 잡고 이게 2년이 걸리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나 애플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전혀 필요치 않는 상황이다. 오케이. 현재로서 사용하고 있는 6세대 팹에서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6세대, 8세대, 10세대는 큰 대형 패널의 크기를 말해줘. 그 안에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들이 몇 장이 찍어 나올 수 있고, 8세대는 더 크겠죠. 그러면 PC나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려면 이 6세대의 패널 크기는 안 된다면 더 큰 8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8세대를 들어가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미 6세대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효율성이 그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딱 크기라든 이런 것들 맞추고 효율, 비용 등을 다 따졌을 때 현 상황에서는 굳이 8세대로 갈 필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패널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피니시. 아직까지는 증설 니즈가 없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물량으로 필요한 셋업체가 나오면 투자가 일어날 때 그 셋업체가 나오기 힘들죠. 예, 그 시기는 2024년쯤에 누가 나오더라도 2024년쯤 보면 2022년이나 23년에 투자를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장비 발주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3년 정도에서 투자의 밑그림이 그려질 정도이다. 네, OLED 시장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죠. OLED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양극과 음극 이렇게 모여가지고 발광층까지 모여서 양극과 음극이 둘이 만나서 빛을 발현하는데 양극에서는 뭐가 발생하냐? 양극에서는 전공이 발생하고 음극에서는 전자가 만들어지는데 전자를 움직여 이송을 도와주는 수송층이 있고 또 양극에서 전자 홀이 만드는 전공이 만드는 이거 전공을 발광층까지 움직여주는 또 수송층이 있고 이들이 발광층에서 만나서 빛을 하는데 발광층은 호스트와 토판트 그리고 프라임 이 세 개의 층으로 소재로 되어 있다. 그렇죠? 각각 소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여기에 우리 덕산 네오룩스는 뭐 어떠한 작업에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산 솔루션은 어떠한 것을 생산하고 있다.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세 종목을 개별 종목에 들어서 공부를 해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첫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 친구분들에게 많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편에서는 우리가 덕산 네오룩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